자, 이 시간에는요, 이 스패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패너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화면을 열어서 작업을 해준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새 도면을 그릴 때는 우리가 new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과 같은 창이 떴을 때 템플릿 HADISO를 열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휠은 더블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기에 그리드 F7번이죠. 그래서 일단 그리드를 모는 종이는 일단 우리가 꺼줄 겁니다. 모는 종이 여기가 F7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레이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파일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AD 센터라고 그랬고 단축키는 컨트롤의 숫자 2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디자인 센터라는 창이 이렇게 하나 떴습니다. 자, 여기서 열린 도면.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번이죠. 그렇죠? 조금 앞전에 그렸던 후크가 드로잉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면층에 가보면 다양한 도면층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덱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새로 하나 생긴 겁니다. 이건 치수 기반할 때 자동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드로잉 3인데 여기 보면 도면층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면층을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서 눌러서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쪽에 끌고 와서 검은 영역에서 손을 놔주면 돼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이게 도면층에 가보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AD 센터입니다. 자, 끝났으면 이걸 닫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도면층에 보면 금방 가져왔던 거 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체 길이가 188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을 먼저 하나를 그려야겠죠? 선, 직교를 켜주고요. 그러면 먼저 수평선 하나 그려주는데, 자, 여기 보면 숫자가 대략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보고 여기는 188인데 이거는 300 얼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육안상 나오는 이 숫자가 현재 저기 188 정도 됐으니까 한 2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럼 좀 짧겠네요.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 하나 다시 그려주고요. 다음 이제 옵셋 간격 띄우기 거리는 188이 되겠죠. 여기 직선은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일단 하나를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각도가 15도 기울어진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줘야 돼요. 중심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 중심점이죠. 여기서 16mm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16mm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자, 먼저 라인에서 여기 교차점 하나 잡고요. 골뱅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현재 27이네요. 그렇죠? 27. 그래서 27의 각도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요 방향이 180이고요. 180보다 15도 더 들어왔으니까 195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각도는 195. 그러면 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졌죠. 자,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43짜리 원을 그릴게요. 서클 여기 점에서 반지름 43 하나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원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선을 그려서 직각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차피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원을 16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다시 교차점에서 16짜리 원을 그려주면 제일 편하겠죠. 자, 그래서 서클에서 요점, 여기 점에서 16mm 반지름이 그쵸? 그러면 여기서 16 떨어졌으니까 다시 스페이스, 자, 요점 클릭하고 엔터 해주면 16짜리 바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선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 떨어지는 간격이 27이네요. 그러면 옵셋 27 나누기 2. 그러면 요 선이 요쪽으로 하나, 요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요 만나는 점. 요 만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 직선의 끝점에서 끝점까지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34라는 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요것도 아마 제가 중심을 잘못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거를 연장을 시켜보면 요 점에서 만나네요. 여기에서 34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서클. 여기 점에서 반지름 34. 그러면 형태가 다 갖춰진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먼저 여기서 트림. 자르기 바깥에 이거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요. 여기는 굳이 안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잘라볼게요. 그리고 나면 이게 반지름 16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목깎기 반지름 16. 근데 두 군데를 해줘야 되니까 다중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그래서 뒷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선은 저기까지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연장, extend라는 명령을 주고 여기 선, 여기 선을 해주면 연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르기, 트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계를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모서리. 자, 우리가 여기를 경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 잘라집니다. 그리고 얘를 경계를 했기 때문에 이 원을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을 경계를 해주면 또 얘를 잘라줄 수 있는데 경기가 많으면 오히려 자르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엔터키. 그러면 요거 잘라질 거고, 그쵸? 요거 잘라지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순차적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요거 잘라주고, 또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 중앙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하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 스패너의 한 부분이 끝난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맞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여기에서 24가 같죠? 각도는 똑같은 15도. 그러면 이쪽 교차점에서 골뱅이 거리는 24, 각도는 15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까지. 자,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클 이쪽 끝점에서 반지름 40대 있죠, 여기. 그래서 반지름 40 하나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6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다시 스페이스에서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 끝점에서 반지름 16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이쪽 교차점에서 다시 엔터키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서클 이번에는 이쪽 교차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요겁니다. 반지름 30. 그러면 이제 기본 틀은 만들어졌고요. 요 사이는 24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옵셋 12. 자, 선을 여기로 한번 또 여기로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트림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 자, 어차피 목깎이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안 잘라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목깎이 반지름이 14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반지름 14.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찍어주면 같이 날아가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선. 여기 끝점, 끝점을 이어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연장. 한 번, 두 번 끝에까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자르기, 트림. 자, 경계를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절단선 모서리 얘를 지정하고 여기와 여기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 그럼 이거 다 잘라질 거고 여기 다 잘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중간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에서 여기와 여기,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자, 그러면 양구 스패너가 완성됐고요. 자, 이 중간에 폭이 22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옵셋 11. 자, 직선을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45, 20, 20 치수가 똑같죠. 그쵸? 양쪽에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깎기, 먼저 반지름 45. 여러 번 할 건데 다 중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일 이렇게 찍어버리자. 그쵸? 그러면 이쪽에 나머지가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래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취소를 했고요. 자, 필릿, 반지름 45, 엔터키. 그 다음에 이게 자르기 있죠?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찍어도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다중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와 여기. 자, 반지름 20이죠? 자, 그러면 반지름 20. 그리고 우리가 다중을 실행해 놨기 때문에 아직 다중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렇게 해주면 끝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트림. 자, 지금 그냥 우리가 자르면 이렇게 몇 번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절단 모서리는 여기와 여기를 잡겠습니다. 그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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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심선이 돼야 될 거. 자, 그럼 중심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도면층은 우리가 중심선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은 좀 짧으니까 끝점을 잡고 살짝 당겨줄게요. 현재 문제 제가 드렸던 여기는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되게 크죠.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LT 스케일이었고 값은 0.3을 해주면 이게 촘촘해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패너를 위에서 본 모양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부분. 자, 그러면 먼저 라인 명령을 주고요. 여기서 길게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스패너의 두께가 12mm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간격 띄우기 6mm 엔터키. 자,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일단 이렇게 먼저 6짜리 12mm 요 제일 큰 걸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선을 쭉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라인 명령을 죄송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X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에 보면 여기에 양방향으로 가는 X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선. 그래서 X라인 여기에서 수직 버티컬이 되는 거죠. 버티컬 한 다음에 제일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요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에 4분점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4분점 그러면 요 자리가 제일 그렇죠 높은 거죠. 공면에. 그 다음에 요 자리. 그러면 스패너를
여기서 봤을 때 제일 큰 치수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또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4분점. 그럼 여기가 4분점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팬이 제일 큰 게 완성이 됐고, 여기 반지름이 R1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해버릴게요. 자, 목깎기, 필릿, 먼저 자르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1.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볼게요. 반지름 1이 여기죠. 그쵸? 여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찍어버리면 얘가 또 날아가 버리네. 그쵸? 그럼 필릿 하기 전에 자르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르기에서 여기, 여기.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목깎기.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바깥에는 반지름이 2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반지름 2mm. 그러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스패너의 제일 굵은 부분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 중앙에 그러면 간격 띄우기 3.5. 3.5는 자,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육안상 봤을 때 있죠. 자, 이번에는 라인 가지고 해볼게요. 라인. 요 호가 끝난 자리 있죠, 여기. 요 자리, 요 호가 끝난 자리에서 선이 이렇게 하나 내려와요. 그 선이, 자, 조금 키워볼게요. 지금 보면 요 끝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인 다시 이번엔 여기 끝나는 자리 있죠? 요 점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서 선이 하나 내려오고 다시 요 끝점에서 선이 하나 내려오고요. 선 두 개. 다시 여기에서 선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는 끝에는 내릴 필요 없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트림. 그 위에 거는 몽땅 이렇게 잘라주고 밑에 것도 몽땅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남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하고 남았고 요 안에 또 노란 선이 3개가 보이죠. 자, 요거는 3개가 되는 이유가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선이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요. 스페이스 다시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제일 높은 자리가 여기죠. 그러면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4분점 원의 4분의 1 되는 지점. 그럼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필릿. 여기 보면 반지름이 아까 다 1이었죠. 그래서 반지름은 1mm. 그 다음에 여기서 자르기는 자르지 않기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와 여기 이제 하나가 들어갔죠. 그럼 다시 엔터키, 이제 다중. 자, 여기와 여기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요, 여기와 여기가 있네요. 또 여기와 여기. 그쵸?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트림, 자, 경계. 자, 일단 모서리는 요거 2개를 경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해서 요거와 요것만 잘라주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린 선이니까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선 3개 남아있죠. 그러면 다시 자르기.
요거 모두 잘라주고 요거 모두 잘라주고 자 그런 다음 여기에서 쭉 당겨서 여기 있죠. 여기는 도면층이 숨은 선입니다. 노란색.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선이 여기서 선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근데 우리는 선이 하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크 B-R-E-A-K 자 자를선은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점 F 여기 끝점을 한 번, 두 번 그럼 선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됐죠. 자 다시 스페이스에서 여기를 지정하고요. 다시 첫 번째 점 여기 한 번, 두 번 그러면 여기 선이 다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선 두 개와 여기 선 두 개 도면층을 숨은 선 그리고 이스케이프를 눌러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선 실선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똑같고 여기도 똑같죠. 자 그럼 여기는 끝났고요. 이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오면 안 가지겠죠. 여기서 선을 우리가 쭉 내려야 되니까 다시 X라인 자 여기서 버티컬 수직 여기 수직 다 해놨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라인 지금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거는 여기죠. 여기서 선이 이렇게 하나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선은 지금 여기가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 여기가 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네요. 이 부분이 현재 도면에서 누락이 됐네요. 그렇죠? 뭐가 많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도면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먼저 필릿. 자, 아까 쓰던 거 그대로 씁니다. 다중. 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트림을 해서, 그쵸? 트림해서 여기서 경계. 우리는 요 두 개를 경계를 잡겠다. 엔터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잘라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트림. 여기도 없네요. 그쵸? 여기와 여기. 그럼 저쪽도 망가지겠네요. 그쵸? 여기도 여기와 여기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목깎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목깎이. 그냥 반지름 1 그대로 갑니다. 여기와 여기. 또 스페이스 여기와 여기. 자, 그러고 나서 자르기 트림. 요 안쪽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안쪽. 이 자체는 좀 더 외형선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난 거고. 자, 여기로 가볼까요? 자, 여기도 그러면 필릿. 여러분 하는 그러니까 다중. 자, 여기와 다중. 자, 여기와 여기. 또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트림해서 안쪽에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있죠. 요 두 개는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바꿔줍니다. 가는 실선. 미안합니다. 가는 실선이 아니죠. 저 딴생각 했네요. 숨은선이 되겠죠. 그렇죠? 숨은선. 그래서 요거는 숨은선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 자, 나머지 라인. 여기 끝점에서 밑으로 하나 쭉. 요거 됐고, 그렇죠? 다음 점. 여기서 아래로 하나. 또 여기 다음 점. 여기서 아래로 하나. 요 전부 다 숨은선입니다. 또 여기에서 아래로 하나. 자, 그리고 여기 끝점 있죠? 여기 끝점에서 아래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끝점에서 아래로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점. 탄젠트로 찍어버렸네요. 그렇죠? 접점, 여기 4분점.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숨은 선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자르기 해서 요거 밑에 거는 모두 잘라주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 위에가 남겠죠. 그래서 절단 모서리 T, 절단 모서리는 제일 위에 있는 요거 지정하고요. 엔터키 해서 요거를 모두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싹 지정해서 도면층을 숨은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선은 도면층을 중심선, 그리고 브레이크가 해볼까요? 자, 여기서 끊기를 바로 해볼까요, 이거? 자, 끊기. 자, 자를 자리 찍고 멀리 가서 클릭, 다시 스페이스, 자를 자리 찍고, 자, 브레이크, 자, 자를 자리 찍고 멀리 가서 찍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스패너는 다 끝났고요. 자, 치수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기입은 자, 여기서 반지름, 여기서 45,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도면층을 변경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치수로 바꿔주고요. 도면층은. 자,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도면층을 지금부터는 우리가 치수로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치수 문자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치수 스타일에서 수정. 그 다음에 문자에서 문자의 색상은 노란색.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수점 구분자는 마침표가 돼야 되고요. 저 확인, 닫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R20 이렇게 가면 되겠죠. 또 스페이스 여기에 R16.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선이 안에까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바꿔볼게요. 자, 수정. 맞춤에 가서 자,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요 선들이 이렇게 다 빠졌고요. 자, 그러면 요 곡선을 찍으면 중심이 저기서 나오죠. 근데 문자가 이렇게 겹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치수 문자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치수 문자를.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요, 중심점이 안에까지 안 들어가도 되니까 큰 거 있죠. 큰 거 요거는 지정하고 특성에서 맞춤을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맞춤 해석이 안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수정. 문자와 화살표 모두 정상적으로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네요. 그럼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얘를 지정하면 반지름 이렇게 R46이 나왔죠. 그리고 얘를 지정하고 특성에 가서 맞춤 있죠. 맞춤을 여기서 최대로 맞춤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치수가 들어가 버렸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찍고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 치수가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43. 자, 여기가 되겠죠. 요거의 반지름은 43. 그리고 치수 문자는 여기에서 뭐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여기 기울어진 거 있죠? 기울어진 거 27은 기울어진 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끝점, 여기 끝점 해서 27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dim angle 그래서 여기 직선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15도. 자, 그 다음에 여기 27이라는 치수는요. 얘를 넣어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얘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요 점을 두 번째로 찍습니다. 근데 방향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 자, 이게 돌아가는 각도거든요. 그러면 각도는 15도인데 우리가 15도를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두 점 또는 요렇게 두 점을 찍어줘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 한 점, 여기 두 점 이렇게 찍어 볼게요. 찍고 나니까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치수 기본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치수 문자를 살짝 옮겨주는 게 좋겠네요. 16자리가. 그렇죠? 다른 거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치수 다 끝났고, 그렇죠?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가면서 22짜리 넣어볼까요? 여기서 선형, 리니어. 자, 여기 첫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은 이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직교.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자, 골뱅이 주고 엔터키 하면 가운데 딱 들어갔어요. 자, 나머지 요 치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지름. 그러면 여기 R20이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R45 이렇게 하나 가고요. 한 번에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가 40. 그 다음에 여기는 16. R이 들어가 있는 것만 먼저 할게요. 여기 30. 그리고 여기 R14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 R14. 자, 그러고 나서 얘는 안쪽으로 선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쓰는 게 매치 프로퍼티스 MA를 한 다음에요. 아까 줄었던 게 아까 우리가 요 치수죠? 그러면 얘를 찍고 얘를 찍어주게 되면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문자의 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요 30의 중심선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16하고 안 겹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찍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40은 요쪽 살짝 빼겠습니다.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전체 길이가 188이죠. 그럼 치수에서 여기 직선의 끝점 해서 조금만 올려서 클릭하고요. 그러면 위에 치수는 다 끝났고 이제 여기가 남았네. 그쵸? 자, 요것도 선형. 여기에 이미 한 점을 찍을 겁니다. 이미 점을 찍을 때는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근처점. 자, 여기 하나 찍고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직교. 자, 여기를 찍는 거죠. 그리고 골뱅이 주고 엔터키 하면 찍었던 자리 그대로 쏙 들어간 거죠. 자, 여기는 R값만 주면 되겠네요. 여기 선이 하나 사라졌네요. 자, 라인. 여기 끝점에서 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그리고 자르기에서 여기 잘라주고, MA, 매치 프로퍼티스, 숨은선 찍고 얘를 찍어주면 숨은선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여기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딤 반지름.
여기 R 2mm, 그쵸? 다음에 선형, 여기 끝점, 여기 끝점 해서 12mm가 들어갔고요. 자, 다시 반지름. 자, 여기죠. 얘를 클릭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빼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패너를 그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어요. 조금 빠르게 진행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형태를 이해를 해야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염두를 해줘야 될 거는, 자,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심선 그려놨고, 그 다음에 한 부분 해결하고 한 부분 해결하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후크와 스패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